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브리어 명사를 끝내는 그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명사의 특징 세 가지를 좀 적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 한글과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 어떤 명사의 성을 막 부여하지는 않죠.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명사 같은 경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단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명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걸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 이 두 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남성 혹은 여성 가운데 하나의 성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명사는 기본적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명사들은 이게 남성이다 여성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남성으로 고정되어 있고 여성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쌍수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단수형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단수형은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책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상이 뭐 두 개나 세 개나 뭐 그 이상의 책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수형입니다. 단수는 하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형은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세 개 이상을 가리킬 때 복수형의 형태를 취합니다. 두 개를 나타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쌍수가 그 역할을 해요. 쌍수는 두 개의 눈, 두 개의 책, 두 개의 팔, 두 개의 다리 이와 같이 두 개의 개념을 담아내고자 할 때 이 쌍수를 쓰고 세 개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형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어 명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예요? 이 단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형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긴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이건 남성이냐 여성이냐 복수냐 단수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수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수수, 말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근데 이 수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끝에 뭐가 붙어 있느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기본형이 뭐예요? 이 수수예요. 수수. 뭐 여기 끝에 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수형을 보게 되면 뭐가 붙어 있어요? 요 수수라고 하는 것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시렉, 요드, 맴이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 수수는 남성 단수잖아요. 근데 복수형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시렉, 요드, 맴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사전을 펼쳤을 때 거기에서 어떤 단어의 끝이 이와 같이 시렉, 요드, 매미로 끝나게 되면 그 단어는 남성 복수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성 명사 볼까요? 여성 명사 단수 이거를 보게 되면 여기 예로 들어있는 것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법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게 단수 형태입니다. 그죠? 근데 끝에 뭘로 끝나 있냐면 카메츠 헤이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메츠 헤이로 끝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단어일 경우에는 여성 명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 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수 하면은 숫말을 가리키는 거고, 수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암말이 되는 거예요. 암말. 여성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카메츠 헤이로 끝나고 있죠. 여성 복수 형태의 전멸을 한번 보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홀렌바브 타우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토로트 이렇게 돼 있어요. 토로트 홀렌바브 타우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끝이 홀란바브 타우로 끝나게 되면 이거 여성 복수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보고 있는데 그 끝이 히렉 요드 메모로 끝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남성 복수의 명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 밑에 어떤 단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쌍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쌍수를 보게 되면 이것도 그 형태론적인 특징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파타, 그죠? 파타. 그 다음에 요드, 히렉, 맴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로 파타우, 요드, 히렉, 맴으로 끝난다. 그럴 경우는 어떤 거예요? 말두피를 의미하는 거고, 말두피. 그 다음, 여기 토라, 타임 하게 되면 뭐예요? 법이 있긴 있는데 두 개의 법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뭐 요약이죠. 앞서서 설명을 했던 그 남성 단수, 남성 복수, 여성 단수, 여성 복수형의 전미어들이 어미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보통 대체적으로 끝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일 경우에는 뭐 없죠. 어미가 없습니다. 수수 이렇게 있었는데 어미 뭐 변화가 없죠. 예, 그냥 수수입니다. 근데 여성 명사는 어떤 식으로 보통 끝나요? 카메츠 헤이로 끝난다든지 파타우 타우로 끝난다든지 세골 타우로 끝난다든지 요런 헤이라든지 타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끝나면 요거 여성 명사이겠구나 여러분들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복수형은 어때요? 히렉 요드 맴으로 끝납니다. 히렉 요드 맴. 여성 복수형은 홀렌바브 타우 그죠? 그 다음에 쌍수 형태는 파타우 요드 히렉 맴 요로 끝납니다. 파타우 요드 히렉 맴. 어떤 경우는 이제 카메츠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파타우 요드 히렉 맴 요거로 끝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명사는 쌍수 명사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겠죠? 예, 남성 단수, 남성 복수, 여성 단수, 여성 복수. 전멸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쌍수는 파타우 요드 히렉 맴 요걸로 끝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 변화의 패턴은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몇 가지 이제 불규칙한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특별한 어미를 가지지 않은 여성 명사. 알겠어요? 특별한 어미를 가지지 않는 여성 명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남성 명사일 경우에는 뭐 특별한 어미 변화가 없죠. 어미가 붙지 않습니다. 어미가 붙는 것은 여성 단수 있죠. 여성 단수가 보통 어떻게 끝나요?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카메츠 헤이로 끝난다. 그렇게 되면 그 명사일 경우에는 여성 명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붙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명사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여성 단수입니다. 뜻은 뭐예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복수형은 아림이라고 하는 이제 복수형인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르라고 하는 도시가 겉모습은 남성 명사인데 실질적인 성은 뭐예요? 여성 명사다라고 하는 것.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것도 여성 단수예요. 뜻은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남성이지만 실질적인 성은 뭐예요? 여성이다. 특별한 어미가 붙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명사인 경우,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형에 관한 예외 규칙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만 여기 예를 들면 아부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빠 이런 뜻이죠.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니까 이 단어의 성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남성이 되는 거죠. 남성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복수형이 뭐가 되느냐 하면 아보트 이렇게 됩니다. 아보트. 자, 신기하지 않아요? 아부가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그죠?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아부의 복수형은 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한다면 아빔이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복수형이 어떻게 아보트로 바뀐다. 그러니까 불규칙한 어떤 그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 명사에는 이와 같이 복수형이 약간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들이 좀 꽤나 있어요. 그냥 그거는 뭐 별도로 이제 외워야 되겠죠. 자, 이런 복수형에 관한 예외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상수의 명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형태는 쌍수이죠. 형태는 쌍수이지만 번역은 뭘로 해야 되냐? 단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임이라는 단어예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형태론적으로 볼 때 남성 복수예요, 여성 복수예요? 아니죠. 남성 복수도 아니고 여성 복수도 아니에요. 남성 복수는 히렉 요드 맴이 붙어 있어야 되고, 여성 복수는 홀렌바브 타우가 붙어 있어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파타우 요드 히렉 맴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론적으로는 이건 쌍수예요. 쌍수. 그러면 이건 하늘 뭐 두 개의 하늘, 혹은 하늘 두 개, 이런 의미를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하늘 이라는 뜻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은 애굽 혹은 이집트로 번역되는 단어이죠. 근데 형태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쌍수지요. 파타우 요드 히렉 맴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쌍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애굽 단수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마임 여기 있죠. 마임. 그러면 요거 보면 형태론적으로 어때요? 파타우, 요드, 히렉, 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형태론적으로는 요거는 쌍수, 그러나 요거는 번역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단수로 번역을 한다. 자, 어근이 변하는 불규칙 복수. 자,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기 이제 요미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거 요미 복수형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요물 복수형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요밈 이렇게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요것의 실질적인 이제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복수형은 야밈이에요. 야밈. 예. 그래서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에도 남자인데 요것의 복수형이 아나심이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이거 아나심. 이런 복수형인데 이것도 불규칙한 거죠. 이것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복수의 어미의 불완전한 철자법이라는 거 있어요. 불완전한 철자법. 요거는 이제 여성 복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뭘로 끝난다 그랬죠? 홀렌바브 타우로 끝난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홀렌바브 타우로 끝나는데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홀렌바브가 사라지고 그냥 홀렌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에다가 이제 그와 같은 경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에도트 복수형은 이제 에도트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가 어떻게 쓰이느냐 실질적으로는 에도트 홀렘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불완전한 철자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명사 이제 복수형의 규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변화 형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불규칙한 예도 이제 몇 군데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변하는 복수의 명사형.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앞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쉬르라고 하는 단어, 노래라고 하는 단어죠. 이거는 남성 단수란 말이죠. 남성 단수. 그러면 이거 남성 단수의 복수형은 뭐가 되겠어요? 히렉 요드메임이 붙어서 쉬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남성 뭐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된다. 그죠? 쉬림. 오트. 요거 무슨 명사일까요? 이거 타우로 끝나고 있죠. 이건 여성 명사구나. 그러니까 여성 단수. 표시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 명사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는 뭐가 붙으면 되겠어요? 홀렌바브 타우가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트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홀렌바브 요거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홀렘이 빠졌네요. 오토트가 됩니다. 오토트 할롬이라는 단어죠. 요것의 그 형태는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 근데 이제 이 할롬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만들려면 뭐가 붙어 있어요? 홀렌바브 타우가 붙는다. 홀렌바브 타우. 할로모트 이렇게 됩니다. 할로모트. 레호브라는 단어여야 돼요. 레호브. 요거는 여성 단수이죠. 여성 단수인데 요것의 복수형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레호보트. 홀렌바브 타우만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 규칙적으로 변하는 형태의 예를 우리가 이제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명사 복수형의 이제 규칙이긴 한데 약간 모음이 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오고 첫 번째 음절에 카메츠 혹은 째레를 가질 때 이것이 이제 복수형을 이런 형태의 단어인데 그런 단어가 복수형을 취하게 되면 카메츠와 째레가 뭘로 바뀌냐면 슈바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단어가 이렇게 쓰면 음절이 한 두 개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했었을 때 마지막 음절에 보통 히브리어는 대부분 이제 끝에 음절이 옵니다. 끝에 음절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다가 액센트가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제 카메츠가 있든지 아니면 째레가 이렇게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이제 이런 명사일 경우 이거를 복수형으로 만들면 복수형 여기에다가 복수의 어떤 전미사를 이제 붙이겠죠. 그죠? 그런데 요 카메츠하고 째레가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슈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따바르라고 하는 것은 남성 단수니까 남성 단수의 명사인데 뜻은 뭐가 되겠어요? 말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이제 복수형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따바르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보통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오기 때문에 여기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따바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복수형이 되면서 뭐가 붙는 거예요? 히렉 요드 맴이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이 카메츠가 뭘로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슈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카메츠가 뭘로 바뀌었어요? 슈바로 바뀌었다. 레바브 두 개 음절입니다. 레바브
라는 두 개의 음절이에요. 액센트를 히브리 액센트를 마지막에 음절에 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뭘로 시작이 돼요? 모음이 째레가 되죠. 근데 이런 단어가 복수형을 취하게 될 때, 즉 복수형은 레바보트인데 이게 변한 것까지는 뭐 좋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 째레가 뭘로 바뀐다? 슈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있고 그 앞전에 전 음절의 첫 번째 음절의 그 모음이 카메치나 째레일 경우 그것이 복수가 될 때 슈바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난이라고 이거 두 번째는 아난이라든지 핫제르라든지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후음 문자 밑에 카메치가 있는 경우 이제 이것이 복수형으로 바뀔 경우에는 하테파타우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후음 문자 밑에 이거 이제 후음 문자일 경우 그 밑에다가는 유성 슈바를 안 붙입니다. 그래서 하테파타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 같은 경우 아나님 이제 복수형은 아나님이 되는데 그 카메츠가 뭘로 바뀌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하테파타로 바뀌었죠. 여기 카메츠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테파타로 하투파타우로 바뀌었죠. 근데 그런 것처럼 나머지는 이제 뭐 그대로 규칙적으로 변하는데 그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자, 다음 쇄골 명사가 있습니다. 쇄골 명사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두 개 음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음절에 액센트가 오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쇄골 모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제 쇄골 명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 단어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액센트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죠? 액센트가 붙어 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쇄골이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나르 같은 경우에도 이 쇄골이라고 하는 모음이 붙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파타우 두 개가 나올 경우에도 쇄골 명사에 준해서 포함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 보게 되면 복수형이 어떻게 돼요? 멜라킴 이러고 돼 있죠. 멜라킴 이렇게 되면 모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멜렉이 이렇게 있잖아요. 쇄골 있잖아. 이런 단어가 복수형이 되게 되면 슈바, 카메츠, 히렉, 요드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페시 같은 경우에는 네파쇼시라고 하는 복수형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 헤레브도 마찬가지로 하라보시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복수형을 취하는데 보통 뭐 어때요? 여기 슈바 카메츠가 붙죠. 슈바 카메츠. 여기 하라봇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후음 문자 밑에 있기 때문에 슈바 대신에 하텝 파타가 이제 붙어 있고 카메츠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기본적인 포맷이다. 슈바, 카메츠, 히렉 요드맴, 슈바, 카메츠, 그 다음에 오트. 요것이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페르라고 하는 명사 있죠. 그러면 이것의 세페르 같은 경우는 복수형이 되면 세파림이 되겠죠. 세파림. 세파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보케르라고 하는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베카림 이렇게 돼. 베카림. 이거 보케르라는 건 쇄골 명사라고 그랬죠. 하나 이상 나오는 쇄골이 하나 이상 나오는 경우 쇄골 명사. 그것의 복수 형태가 되면 어떤 걸 따른다? 슈바 카메츠 히렉 요드맴. 그럼 여기 뭐가 됐어요? 베카림이 되는 거죠. 베카림. 유성 슈바 카메츠 이게 붙어 있죠. 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쇄골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거 복수 형태 어떻게 될까요? 남성인데 복수형일 땐 임이 붙겠죠. 당연히 임이 붙는데 모음이 어떻게 될까요? 째라임이 되겠죠. 째라임. 슈바
카메츠 히렉 요드메. 나아르 같은 경우에는 쇠골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파타우와 같이 이렇게 파타우 두 개가 있을 경우는 이것도 쇠골 명사에 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복수형은 네아림이 됩니다. 네아림. 슈바 카메츠 히렉 요드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렉 왕, 그다음에 네페시 생명, 칼 헤렙, 세페르 책, 모케르 아침, 제라 씨, 그다음에 나아르 젊은이, 이런 명사의 복수형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쇠걸 명사의 복수형은 어떻게 된다? 슈바 카메츠 히렉 요드mem, 슈바 카메츠 히렉 요드mem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명사의 복수형 불규칙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외우지 않으면 이게 그 단어의 복수형이었어 할 정도로 좀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자, 이씨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말하는데 당연히 남성 단수이죠. 근데 이제 복수형을 보게 되면 이심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전혀 달리 아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외워야 돼요. 불규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씨 아나심 이렇게 외워야 되고, 이샤는 무슨 뜻이에요? 여자라는 뜻이죠. 여자, 아내, 뭐 부인,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샤. 당연히 카메체로 끝나기 때문에 여성 단수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 이제 복수형이 되면 이 쇼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쇼트 홀렌바브 타우가 붙어서 이 쇼트가 될 건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뭘로 바뀐다? 나심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외워야 되죠. 그냥 나심을 보고서 이거 이샤에서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온 것이겠구나. 전혀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외워야 돼요. 이샤, 나심. 이르, 이거 여성 단수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것을 복수형이 보면 뭐가 돼요? 아림 이렇게 됩니다. 아림. 이거는 여성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될 때 남성 복수형을 취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버지예요. 남성 단수입니다. 그런데 복수형을 보게 되면 아보트가 되어 있어요. 여성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하지만 결국 그래서 외워야 된다. 아보트. 파이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런데 그것의 복수형은 빠팀 이렇게 됩니다. 빠팀.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파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복수형까지 같이 외우지 않으면 히브리어 본문을 보고서 이것이 집들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였나 할 정도로 좀 틀리다. 바트 이건 딸이라는 뜻이죠. 바트 근데 복수형은 뭐야? 바노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야죠. 바트, 바노트. 이와 같은 형식으로 외워야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뺀. 그러면 이제 이것의 복수형은 빼님 이렇게 될 것지만 그렇지 않고 빠님이 된다. 빠님. 외워야 됩니다. 욤. 앞서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이지만 복수 형태에 되면 어떻게 야밈 이렇게 된다.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 히브리어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외워야 될 게 이제 부득불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외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뭐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방법 그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외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들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씩 뛰어넘어가는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어 명사 끝내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